안녕하세요. 시가 노래가 되어 마음에 닿는 시간.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어드리는 진희선입니다. 어느덧 봄은 흐르고 있고 여름을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계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던 벚꽃들이 이제는 흩날리는 꽃비가 되어 바닥을 뒹굴고 그 꽃잎이 떠난 자리마다 연초록빛 여린 잎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화려했던 꽃이 지는 건 언제나 조금 아쉽고 쓸쓸하지만 그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보고 있으면 계절의 순환이란 참 묵묵하고도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 다들 어떤 풍경 속에서 오늘 하루의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오늘의 한가운데서 잠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음악과 시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오늘 시 노래가 되다에서는 눈부신 봄날의 찬란함 이면에 숨겨진 고독, 그리고 그 고독과 상처마저 따뜻하게 끌어안는 넉넉한 사랑과 생명력에 대한 7편의 명시를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은 잠시 멈춰두시고 저와 함께 시가 건네는 다정한 노래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봄이 되면 산과 들에 지천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무리지어 피어나는 꽃들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더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하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시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홀로 피고 지는 존재의 고독을 노래한 한국 서정시의 으뜸 김소월 시인의 작품입니다. 산유화. 낭송과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산유화. 시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였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참으로 단순하고 맑은 운율 속 자연의 영원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산에는 늘 꽃이 피고 지죠. 그런데 시인의 시선은
그 산에 핀 수많은 꽃 중에서도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라는 구절에 머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외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난 듯 합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결국 우리는 저만치 떨어져 홀로 피어난 존재들이니까요. 홀로 핀 꽃이 좋아 산에서 운다는 작은 새 역시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홀로 피어 견뎌내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결코 쓸쓸하지만은 않기를, 그 고독이 오히려 여러분의 단단하고 고유한 향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홀로 피어난 꽃을 보며 고독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그 고독과 슬픔마저 따뜻하게 껴안는 넉넉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티 없이 맑고 밝은 사람, 상처 없는 삶을 동경하곤 하죠. 하지만 정호승 시인은 조금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코 눈부신 햇살 아래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낭송과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첫 구절부터 묵직한 위로가 되어 가슴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싶어 하지만 시인은 말하죠.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고요. 기쁨 역시 눈물이 없으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참으로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흘린 눈물과 아픈 상처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훗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시원하게 쉬어가게 해줄 단단한 나무 그늘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네 팍팍한 삶도 조금은 덜 억울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상처를 품어주는 넉넉한 나무 그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가장 위대한 기적에 대해 노래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오늘과 그 오늘을 함께 해주는 당신에 대한 찬사, 나태주 시인의 선물 만나보시죠. 선물. 시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저 멀리 내일의 어떤 거창한 성취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맞이하는 이 평범한 하루, 그리고 내 곁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콧노래를 부르는 당신이야말로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혹은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그 사람을 만나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로 뿌리내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서로 이어져 한 몸이 된다는 열리지를 아시나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누군가와 만나 한숨과 고통마저 기꺼이 나누어 가지는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노래입니다. 황봉학 시인의 시 열리지, 낭송과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열리지. 시 황봉학. 손 한 번 맞닿은 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송두리째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당신과 나는 한 뿌리, 한 줄기, 한 잎사귀로 숨을 쉬는 열리지입니다.
단지 입술 한 번 맞닿은 죄로 나의 가슴 전부를 당신으로 채워버려 당신 아닌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몸도 마음도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을 주는 열리지입니다. 이 몸, 당신에게 주어버린 죄로 이제 한 몸뚱어리가 되어 당신에게서 피를 받고 나 또한 당신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어느 한 몸 죽더라도 그 고통 함께 느끼는 열리지입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함께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황봉학 시인의 열리지였습니다. 손 한 번 맞닿은 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송두리째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 맹목적이고도 순수한 고백에 절로 숨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함께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따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한 몸뚱어리가 되어 서로에게 피를 나누어 주고 한쪽이 죽더라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겠다는 서약. 가볍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온 존재를 걸고 사랑하겠다는 열리지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도 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나의 체온을 기꺼이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열리지 같은 분이 계신가요? 열리지처럼 굳건한 사랑도 그리고 우리네 일상도 늘 맑고 고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뜻하지 않은 시련에 뿌리채 흔들리는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죠. 그럴 때면 우리는 흔들리는 내 모습이 한없이 약하고 초라해 보여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낭송과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시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건 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줄기를 더 곧게 세우기 위한 생명의 몸짓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끊임없이 흔들리고 눈물 흘리고 비바람에 젖어드는 날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내면과 사랑은 비로소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만개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삶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몹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기 위해 잠시 바람결을 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비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바람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바닥에 눕지만 바람이 지나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존재. 김수영 시인의 풀, 강력한 외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풀, 시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 시를 읽을 때면 거대한 들판을 휩쓰는 비바람의 역동적인 풍경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동풍에 나부껴 발목까지 눕고 마는 여린 풀. 권력이나 시대의 억압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죠. 하지만 시인은 풀의 진짜 힘을 이야기합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고요. 아무리 짓밟히고 꺾여도 끝내 다시 일어서고야만 하는 이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 삶이 우리를 거세게 억누를 때 이 풀뿌리의 위대한 웃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씩씩하게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람을 견뎌내는 잡초의 씩씩함을 마음에 새기고 나니 어느덧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창한 자연과 생명력을 이야기하다가 시선을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으로 한번 돌려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본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물건 하나에서 우리네 삶의 이치를 통찰해낸 재치 있고 따뜻한 시입니다. 정두리 시인의 똑딱이 단추. 똑딱이 단추. 시 정두리. 첫 번째 단추가 어긋나면 옷 한 벌이 뒤틀리고 뒤틀린 옷은 전신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단추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가? 온 몸을 고추 세우기 위하여 단추를 채운다. 똑딱이 단추. 예쁜 이름. 똑하고 한쪽이 기다려주면 딱하고 닫히는 득음. 한 채의 빈틈이 없을 때, 만족한 규율이 인정될 때, 똑딱하고 단추는 잠궈진다. 그렇게. 만사가 똑딱이 단추같이 형통한다면 내 마음하고 손끝이 같아져서 똑딱 해준다면. 오늘의 마지막 시, 정두리 시인의 똑딱이 단추였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어긋나면 옷 한 벌이 뒤틀리고 뒤틀린 옷은 전신을 뒤흔들어 놓는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조금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꼬여버리곤 하죠. 그런데 시인은 그 수많은 단추 중에서도 똑딱이 단추에 주목합니다. 똑하고 한쪽이 기다려주면 딱하고 닫히는 득음. 한 치의 빈틈 없이
서로가 아귀를 딱 맞출 때 나는 그 명쾌한 소리가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만사가 똑딱이 단추같이 형통하다면 내 마음하고 손끝이 같아져서 똑딱해준다면 이라는 마지막 바람처럼 우리들의 어긋난 관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던 일들도 내일은 똑딱이 단추처럼 똑 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시원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 노래가 되다에서는 저만치 홀로 피어난 산유와의 고독부터 시작해 상처를 품어주는 나무 그늘 같은 사랑, 오늘이라는 벅찬 선물, 송두리째 서로를 내어주는 열리지, 흔들리고 젖으며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 비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의 생명력, 그리고 세상 만사가 명쾌해지길 바라는 똑딱이 단추까지 총 7편의 시와 음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의 숲을 천천히 거닐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저마다의 의미를 품고 반짝거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홀로 피어난 꽃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비바람에 흔들려 눈물 짓는 날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그늘과 눈물마저도 결국 우리를 단단한 나무로 성장시키고 누군가의 쉴 곳이 되어주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열한 바람 속에서도 들풀처럼 씩씩하게 일어선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시의 여운이 일상 속 잔잔한 봄날의 노래로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며 오늘 시 노래가 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 시 노래가 되다 여러분의 시간을 포근하고 다정하게 채우는 DJ 진희선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